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인택입니다. 오늘도 소버린 AI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최근에 나왔었던 중요한 뉴스들을 체크해보고, 요 근래 2분기 실적 발표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소버린 AI 관련주 중에서도 실적 발표를 통해서 좋은 주가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몇 개의 종목들이 좀 눈에 띕니다. 그 내용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신 소버린 AI 관련주들이 아마 많이 있을 텐데, 해당되는 종목들의 흐름과 어떤 뉴스들이 나왔는지, 또 지금의 흐름은 어떤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요.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 지금 뭐 하고 있니? 얼른 밥 차려. 밥 차려가지고 시작. 텐선비 나윤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네, 먼저 주가의 현황을 보면 지금 소버린 AI 관련주로 네이버부터 LG CNS, 그리고 SK텔레콤, 크라우덕스, 코난테크놀로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플리토입니다. 플리토가 현재 14.20% 상승 중이고 NC소프트가 요 근래 좀 보기 힘든 상승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그 5개 선정 기업에 NCAI가 약간의 이변을 가져오면서 선정이 됐죠. 자, 그 이후에 흐름이 나쁘지가 않은데 오늘 NC소프트의 이 상승의 배경을 보면 실적 발표가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적 발표가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고 네이버가 오늘 장 초반에만 해도 그래도 2%대 상승을 가져가는가 싶었는데 LG CNS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상승분을 다 반납한 시점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웍스, 코난테크놀로지, 솔트룩스 이 세 개 종목은 낙폭이 좀 컸는데 그 사이에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는 지금 오늘 거래도 꽤 많이 나오고요. 지금 고점 부근에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확실히 바닥에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C소프트는 게임 회사죠. 그래서 게임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가 뭐 눈여겨볼 만한 그런 내용들은 없었는데 실적이 어떤 내용으로 잘 나왔는지 한번 실적 발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오늘 발표된 NC소프트 이제 2분기 실적 발표예요. 요약만 좀 보면 되겠죠. 네, 지금 보면 2분기 매출액이 3,824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6% 증가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4% 증가했습니다. 눈에 띄는 게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전분기 대비 189%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매출 성장 플러스 기타 비용 감소로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그래서 15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71% 나름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주식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직전 분기인 1분기엔 흑자였는데 지금 2분기 실적은 당기순이익은 적자입니다. 적자가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환율 하락에 따른 그 환손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단기 손순실이 발생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2분기 실적에서는 시장의 기대감이 크지 않았는데 이 전년 동기 대비 71%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라는 내용으로 NC소프트 주가가 확실히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NC는 소버린 AI 선정 과정에서도 그렇고요. 기대가 크지 않았는데 예상 외의 결과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 면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잘하는 애가 잘하면 그렇게 칭찬을 받지 못하는데 잘 못하는 애가 조금만 잘해도 엄청 칭찬을 받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NC소프트의 주가를 통해서 좀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NC소프트 관련된 실적을 좀 확인을 해봤고요. 네, 그 다음에 좀 눈에 띄는 AI 관련주가 플리토입니다. 플리토가 지금 13%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 차트를 보면 소버린 AI 관련주 중에서 그래도 플리토가 흐름이 가장 좋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죠. 플리토도 크게 기대감이 없었던 업스테이지에 포함이 됐던 컨소시엄이었는데 업스테이지가 코난 테크놀로지를 이기고 이 5개의 기업에 선정이 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플리토 또한 그 수혜를 계속 가져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선정 이후에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을 가져가는가 싶었는데 오늘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거래를 동반한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지 관련 뉴스를 몇 개 좀 찾아봤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2일 오전 10시 35분인데 고 요셉 이 대학생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뭐 어떤 내용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주가가 강세인 게 성공적 기술을 호평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플리토의 AI 통번역 기술에 대한 호평이 투자자들의 아니죠. 투자자들의 오탄한 것 같아요. 대학생 기자 힘내셔야 됩니다. 네, 매수 심리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 최근 올해 열린
아시아 에이펙 회의에서 1차, 3차 전 과정에 이 AI 통번역 솔루션을 독점 공급 플리토가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무언가 이제 주가의 상승의 원인이 있지 않은가라고 이 기자는 전망하는 내용이죠. 네, 그 내용의 연장선이죠. 이건 어제 나온 뉴스인데요. 네, 플리토가 에이펙 고위 관리 회의에서 AI 통번역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뉴스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 에이펙 고위 관리 회의에서 플리토의 AI 통번역 솔루션이 독점으로 공급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강조를 했고요. 아무래도 이런 레퍼런스를 쌓고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안심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기대가 컸었던 애들은 좋은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 않는데 기대가 크지 않았던 플리토와 NC소프트가 오늘 주가의 상승이 가장 강하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이들보다는 약하지만 오늘도 약간의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스트 소프트죠. 이스트 소프트도요. 차트를 보시면 지금 2.73% 상승하고 있는데 자, 과거 시점부터 차트를 보면 만족스러운 차트는 아닙니다. 이것만으로 봤을 때도 이스트 소프트도 AI 관련주 안에서는 그 대장주 흐름을 가져가지 못하고 시장에 큰 기대감이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흐름을 보면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지고 확실히 돌아서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수렴돼 있는 지금의 현재 모습이 언제든지 상승을 가져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이스트 소프트는 어디 컨소시엄이었나요? 바로 LG AI 연구원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죠. 네, 퓨리오사 AI, LG, CNS, 한글과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이스트 소프트와 이스트 소프트의 자회사 이스트 에이드까지 이 LG AI 연구원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LG AI 연구원은 이 5개 기업에 선정이 됐죠. 그리고 유력한 최종 2개의 선정 기업 중에 하나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컨소시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트소프트가 마지막에 컨소시엄이 공개될 때 이 LG 쪽에 포함이 돼 있었다라는 게 공개가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시장의 기대감이 좀 들어왔는데 자, 이 내용 때문에 오늘 2%대 상승이 나오고 있느냐? 자, 그 내용은 아니겠죠. 오늘은 실적 발표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 때문에 오른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9시 28분에 나온 뉴스인데요. 8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다. 8분기면 2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동안의 적자를 유지했었던 기업이 흑자로 돌아섰다. 이 턴어라운드죠. 주식시장에서 턴어라운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많은 기대감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런 좋은 뉴스가 나왔음에도 2%대 상승은 사실 아쉬운 상승이긴 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소버린 AI 관련주들의 흐름이 수급이 말라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한 불이익을 좀 가져가고 있는 내용도 있고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었던 당연히 잘할 것이다 라고 했었던 LG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플리토와는 좀 상반된 흐름을 가져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제 기억으로도요. 이스트소프트는 예전에 MS 쪽 관련주로 올라갈 때 말고는 그렇게 특별히 강한 상승을 가져가지 못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좋은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수급으로 인해서 그렇게 큰 상승은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었던 세부 내용을 보면 소프트웨어 사업의 꾸준한 성장과 함께 카발 모바일 게임을 중심으로 한 게임 사업 해외 퍼블리싱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AI, 사스 페르소다 AI 네, 이 월간 반복 매출이 증가했고 AI 인재 양성 교육 확대, 유틸리티 프로그램, 알툴주 광고 매출 증가 등이 이 실적을 견인을 해서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번에 이 분기 실적이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올해 가이던스에도 매출액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2분기에 흑자 전환을 이미 했기 때문에 이 가이던스대로 흑자가 계속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들은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이스트소프트의 신용 비율은 4.5% 정도 되고요.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면 이스트소프트는 지금 계속 요 200일선 근접선에서 바닥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어느 정도 좀 안정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빠지면 답이 없는 거죠. 실적이 좋게 나왔고 역대급 분기 실적이 나왔는데도 주가가 빠진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스트소프트는 지금까지는 일단은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차트의 움직임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시장의 그 기대감들이 이스트소프트로 더 가속화가 될지 아니면 역시나 하는 마음으로 수급이 좀 빠져나갈지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보면 기관은 거의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 이스트소프트는 최근에 외국인들이 그나마 조금씩 매수세로 전환하고 있는 모습, 수급이 좀 제한적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관심 가는 게 이제 크라우드웍스죠. 크라우드웍스는 유상증자 청약까지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는 이제 9월 5일 날 신규 상장만 되면 되는데 지금 전저점
시점 부근에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올라가지도 떨어지지도 않고 폭도 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이런 도치 형태, 보합 형태를 팽팽하게 가져가고 있는데 거래량을 보면요, 기대감도 없고 실망감도 없는 어느 정도 지금 털려있는 상황이고,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만 하염없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신규 매수세가 지금 말라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방향성이 결정이 된 뒤로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고, 유상증자를 이미 참여하신 분들은 9월 5일까지는 그냥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한 달 가까이 남은 시점인데 좀 기다려 보시면서 이 전저점, 이 부근을 이탈하지 않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만약에 이걸 이탈한다라고 하면 밑에 하방은 기존 저점까지도 열려있기 때문에 5,000원 선까지도 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시점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어찌 보면 기술적인 위치로 보면 차트의 모습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크라우드웍스가 개별적인 악재가 없다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나온 뉴스도 보시면 이 수주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 오늘 오전에 나온 뉴스인데,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추진하는 방송 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 이거는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수주 내용입니다. MOU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자, 여기 보면 또 우리가 지겹게 듣는 컨소시엄이 또 나와요. 요즘에 그 정부에서 이 컨소시엄 선정하는 게 뭔가 재미를 붙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과기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4개의 컨소시엄을 선정을 해서 각각 컨소시엄에 48억 3천만 원씩, 총 193억 2천만 원을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크라우드웍스는 이번에는 어디 컨소시엄에 꼈냐, MBC를 주축으로 하는 이 컨소시엄에 껴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프렌드를 보니까 자, LG AI 연구원이 여기 또 껴있어요. 이번에는 크라우드웍스는 KT와 손을 잡지 않고 MBC와 LG AI 연구원과 손을 잡았다. 자, 여러분들 크라우드웍스도 그렇고요, MBC 그리고 LG AI 연구원, 자, 이 세 개의 기업이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정권과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LG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MBC는 명확하죠. MBC는 지금 현 정권인 민주당과 굉장히 친한 그 방송사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크라우드웍스와 MBC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더 나아가서 LG AI 연구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라는 내용이, 저는 이 48억 원의 이 수주 내용보다 이 내용이 더 관심이 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썸네일에 대한 내용도 한번 얘기할 텐데, 여러분들 썸네일에 보시면 이재명 지금 현재 대통령을 중심으로 좌우에 여러 인사들이 쭉 서 있죠. 이 사람들의 얼굴이 굉장히 낯이 익습니다. 한 명 한 명 뜯어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들인데, 그 내용 이따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크라우드웍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좋은 뉴스가 나오진 않았어요. 좋은 뉴스가 나왔지만 KT 컨소시엄이 탈락하면서 거기에 대한 악재를 그대로 두드려 맞고 있고, 거기에다 더군다나 유상증자에 대한 확정 금액이 5,450원까지 빠지면서 지금 시장이 적정가라고 산정하는 금액이 기존의 8,000원대에서 지금은 7,000원대까지도 무너진 현재 시점으로 시장은 적정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유상증자를 받으신 분이 9,000원대 받으신 분은 평단가가 이제 7,800원까지 어느 정도 유상증자 그 청약분으로 평단가가 좀 내려갈 수 있을 것 같고, 한 10,000원 부근에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유상증자를 전부 다 청약을 했다. 그게 상장이 되면 희석 효과를 통해서 대략 한 8,500원 정도, 그때 계산해봤죠. 이 정도로 평단가가 내려갈 예정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0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평단가가 8,500원으로 떨어지더라도 지금 6,600원이기 때문에 20% 정도 넘는 지금 마이너스 폭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더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 사업에 대한 내용은 순탄하게 가고 있고, 크라우드웍스는 지금 현 정권과도 굉장히 좀 가까운 사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자, 그걸 근거할 수 있는 내용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컨소시엄을 구성한 MBC도 그렇고 LG AI 연구원도 이상하게 지금 현 정권과 뭔가 좀 친한 흐름을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가서 네이버와 LG CNS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실망스럽죠. 기대감들이 많고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2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근데 주가는 한 번도 그 이후로 좋은 모습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에 대한 이유로 여러분들이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춘식 의원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네이버페이에 대한 분할 이슈 때문에 시장이 불안해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저를 포함한 또 몇몇 분들은 수급 주체가 지금 개인으로 너무 쏠려 있다. 지금 보시다시피 개인만 사고 있잖아요. 개인은 주구장창 사고 외인은 주구장창 팔고 있는 게 지금 네이버의 현황인데, 개인들의 기대감으로 버텨오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기관도 마찬가지죠.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점이다. 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네이버는 언제 오르겠습니까? 개인들이 샀잖아요. 개인들만 사고 있잖아요. 비싼 가격에 누군가 사줘야 주가는 오르는 거 아닙니까? 싼 가격에 팔리면 주가가 떨어지는 거고, 비싼 가격에 누군가 사주면 주가는 오르는 건데,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개인들의 매물들을 누군가는 비싸게 사줘야 돼요. 지금은 왜 빠지고 있는 거냐면, 기존의 외국인과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싸게 형성돼 있던 매물을 개인들이 싼 가격에 나는 사고 싶다라고 해서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개인들이 싼 가격에 지금 네이버를 사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네이버를 매수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시점에 이 정도면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생각해서 사셨단 말이죠. 네, 그래서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네이버 주가가 오르려면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개인이지 않습니까? 네이버 주식은 대부분 다 지금 개인이 갖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저렴한 시점에 샀다라고 생각했던 22만 원이든 24만 원이든 그 가격대를 그 이상의 금액으로 외국인 기관들이 사줘야 되는데 얘들이 그렇게 비싼 가격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은 도대체 네이버를 어느 정도 위치에 왔을 때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할 것인지, 그게 지금은 난제입니다. 네, 현 정권에 들어오면서 카카오보다는 네이버 쪽에 좀 힘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고요. 지금 유력한 후보라고 늘 거론을 했던 LG AI 연구원과 네이버 클라우드, 이 두 개 회사가 공교롭게 둘이 또 무언가 또 묶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코사라고 하는 이 코사가 뭘까요? 한국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산업협회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지금 보이시는 이 두 명, LG AI 연구원의 이무영 원장,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의 김유원 대표님이 두 명이 나란히 여기 섰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이 뭐 크게 주목할 만한 뉴스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이게 웃기잖아요. 이 LG AI 연구원과 네이버 클라우드 이 두 명이 한국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여기에 공동회장사로 재선임을 했다라는 내용이 저는 좀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현 정권에 있어서는 이상하게 같이 좀 이렇게 묶여서 다닌다라는 게 눈에 띄고, 또 다른 뉴스에 보면 또 나옵니다. 자, 이것도 오늘 나온 뉴스죠. 8월 12일에 나온 뉴스인데, 한국, 베트남이 ICT 협력을 확대한다. 이거 정보통신 기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KT도 나오지만 여기 또 나오죠. 네이버, LG, CNS가 또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베트남 시장까지도 겨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현지 사업의 기회가 커지는가라는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을 좀 봐야 되겠죠. 자, 일단 첫 번째로 KT가 일찍이 이 베트남의 ICT 기업과 손잡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 15일 베트남 하노이 과학기술대학과 IT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 협력을 진행했다. 이거 네이버에 대한 소식이죠. 네이버도 베트남과 이 협력 소식을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인 뉴스가 또 나왔는데요. 2023년 이후 네이버는 베트남 사업 관련된 뚜렷한 소식이 없다가 최근에 제가 이 소버린 AI 수출 전략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네이버가 동남아 AI 시장 진출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거기에 베트남이 소개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5월 22일에 있었던 내용인 것 같아요. 네이버 클라우드는 지난 5월 태국 기업 시암 AI 클라우드와 태국어 기반 거대 언어 모델 AI 에이전트 공동 개발 업무 협약 MOU를 체결하며 동남아 소버린 AI 시장에 진출했다. 이 소버린 AI 수출 전략이 동남아 시장, 태국, 베트남 쪽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이 국책 사업으로 추진한 스마트 시티 분야에도 네이버가 기회가 될 수 있다. 네이버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 제작 구축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시티 분야에도 베트남에 진출하고 있다는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고, 네, 네이버에 이어서 또 LG CNS가 여기 나옵니다. 자, LG CNS는 최근에 인도네시아 쪽으로 데이터 센터 구축 계약이 나왔던 걸 소개를 해드렸고, 여기 보시면 베트남과 함께 MOU 체결을 한 내용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네, LG CNS도 마찬가지로 이 베트남 시장을 지금 타겟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던 뉴스의 중심에 누가 있었죠? KT뿐만 아니라 LG와 네이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LG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동남아 그리고 중동 국가, 아프리카권을 중심으로 일본까지도 진출하고 있죠. 이 소버린 AI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쪽의 수출 매출을 계속 가속화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LG CNS가 이 AI 사업에 있어서는 현 정권과 함께 비슷한 결을 계속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뉴스도 좋은 뉴스가 계속 나와요. 실적 발표도 나쁘지가 않고. 문제는 개인들의 수급이 지금 현재 편중이 돼 있다라는 부분이 유일한 좀 변수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도 최근에 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뉴스와 기대감들은 조성이 돼 있지만 차트가 지금 올라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답답한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의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선택은 이제 여러분에게 남아 있습니다. 더 기다리실지
아니면 뭐 추가 매수를 하실지, 아니면 어떤 부분은 손절을 하시고 다른 섹터로 넘어가실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근거를 둘 수 있는 건 지금까지 뉴스를 보고 공부를 했을 때 이들의 사업에 뭔가 리스크가 있었나요? 오히려 좀 긍정적인 내용들만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했었던 뉴스에서 부정적인 내용들과 무언가 내가 투자에 근거를 뒀었던 그 근간을 흔드는 내용들이 나왔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든지 보수적인 입장을 좀 가져가는 게 맞을 텐데, 지금의 움직임들을 봤을 땐 특별히 뭐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당장엔 오를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도대체 악재로 보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모르고 있는 어떤 게 있는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확한 건 AI 쪽으로는 아직 명확한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쥐고 있는 AI 액션 플랜에 대한 내용이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뭐 우리나라 시장에 미국과 크게 상반되는 내용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들도 뭐 이유를 따지자면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물적 분할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LG CNS 차트나 네이버 차트나 똑같이 흘러간다라고 봤을 때 LG의 네이버페이 분할 상장 이슈로 지금 빠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개연성이 떨어진다라고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뉴스를 끝으로 좀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뉴스입니다. 올해 3월 7일에 나온 뉴스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를 하면서 출범했었던 위원회가 있어요. 바로 AI 강국위원회입니다. 이 지금 노선이 지금까지도 1호 공약으로 AI 공약으로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AI 강국위원회를 출범했을 때 당시에는 대통령 당선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선거 공약으로 가져왔었던 프레임이었는데, 자, 이게 지금 위원장을 본인이 직접 맡았어요. 이거 보면 사진에 본인이 이게 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자신이 주관하고 있는 이 AI 강국위원회를 꾸려갔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익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진성준 의원이, 뭐 반가운 얼굴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여기 첫 번째로 보이고요. 지금 통일부 장관인 정동영 의원이 여기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시원하게 웃고 계신 분, 여러분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네, 솔트룩스의 이경일 대표님이시죠. 그리고 오른쪽에 여기 계신 분은 누구실까요? 이분이 크라우드웍스의 김우승 대표님이십니다. 그리고 옆으로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남자분이 한 분 계시죠? 이분이 누굽니까? 지금 하정우 미래기획수석입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분이 이스트소프트의 정상원 대표이사님이세요. 이스트소프트의 대표이사, 그리고 크라우드웍스의 대표이사, 솔트룩스의 대표이사가 각각 3명이 이 AI 강국위원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으로 출범했었던 이 AI 강국위원회의 원외 원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직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자, 이들 옆에서 힘을 실어줬었던 인사들이 지금 보면 다 한 자리씩을 차지하고 있죠. 네, 정동영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크라우드웍스와 솔트룩스 그리고 이스트소프트는 현 정권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져가고 있다. 크라우드웍스가 현 정부와 굉장히 친한 방송사 MBC와 그리고 LG AI 연구원, 이쪽과 지금 밀접하게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봤을 때도 크라우드웍스는 현 정권과 어떻게 보면 결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항상 포함이 돼 있죠. KT에 왜 포함이 됐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데, 크라우드웍스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봤을 때 솔트룩스도 마찬가지고 이스트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이 AI 공약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친한 노선을 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 혜택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무언가 불이익을 받을 거다라는 그런 리스크를 우리가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점을 가져가면 이점을 가져가지 불이익을 가져가진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일시적인 충격으로 좀 빠져있는 시점에 수급이 말라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급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좀 기다리시면서 그 각각의 기업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에 오히려 좀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소버린 AI 관련된 정책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흔들리실 필요 없고, 만약에 흔들리신다라고 하면 굳이 AI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축소하셔서, 지금 기회를 주는 섹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섹터로 여러분들이 좀 비중을 옮기시는 것도 나름의 좋은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느 섹터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섹터냐? 자, 그 부분에 대해선 라이브와 종목 분석 영상에서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존 영상을 참고하시면 어느 정도 힌트가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소버린 AI 관련된 현재 뉴스와 현재 시황은 여기에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제가 소버린 AI 관련된 중요한 뉴스가 있을 때마다 영상을 좀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침착하게 각각의 종목에 맞는 뉴스들을 체크하시면서 차분하게 본인의 성향에 맞는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수익이 10배, 주식이 쉽게 될 수 있도록 텐섬비 다민텍이 이 소버린 AI 관련주 내에서도 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소버린 관련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